제 이름은 이서연 소잔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아버지가 동탄의 한 예식장에서 1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재혼하던 그 저주받은 날, 아버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저 사생아일 뿐이다. 저 아이는 그저 사생아일 뿐이다. 50년의 복무, 이 제복, 그리고 옥깃의 두 별로 쌓은 명예가 그 말을 튕겨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강타했고 박혀버렸습니다. 접이식 의자와 비닐 식탁보에 둘러싸인 채 탄 콩과 스티로폼 맛이 나는 종이컵 커피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DJ는 오래된 트로트를 틀고 있었고 값싼 소주와 맥주 때문에 하객들은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축배를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높이는 대신 짓눌렀습니다. 홀 전체가 싸늘하게 침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접시 위의 포크들이 멈췄습니다. 혜진 이모는 경악하며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안 돼. 누군가는 농담이라 생각하고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밝히려는 듯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가슴을 펴고 새 아내 윤미숙의 딸 미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미나는 부풀린 머리, 지나치게 꽉 끼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다. 이 아이야말로 내 이름을 제대로 이어받은 아이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저에게 규율을 가르쳤지만 저는 부산에서 입대 서류에 서명하기 훨씬 전부터 그 규율을 제 안에 구축했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나비 넥타이를 맨 젊은 바텐더에게 물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밖의 주차장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낮의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는 매미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 회색 현대 그랜저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갓 뺀 풀 냄새가 문 밖에 서 있는 몇몇 나이든 예비군들의 담배 연기와 섞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안에서 곧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새 신부 미숙과 어색하게 춤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모두에게 자신이 계룡대에 주둔한 군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머지를 숨겼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행정부서에서 일하며 가짜 출장 경비 서류 때문에 이름이 제 책상에 올라왔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은 나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말이 매미 소리보다 더 크게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 아이는 그저 사생아일 뿐이다. 저는 전우들을 무덤으로 보낸 여성이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보초를 섰고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들에게 편지를 썼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웃, 사촌, 교회 신자들로 가득 찬 이 홀에서 제가 피땀 흘려 얻은 존엄성의 모든 조각을 빼앗아 저를 단지 제 출생의 환경으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굴욕은 단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침묵, 시선이 회피되는 방식,
박수를 쳐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에 대한 망설임입니다. 이 침묵은 모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저는 떠나는 것,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 이 밤을 뒤로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트렁크에 여전히 있는 제 제복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행사를 위해 입었던 푸른 예복, 광이 나는 구두, 결코 자랑하지 않았던 훈장들, 해마다 벌어들인 2개의 은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싸움이라면 정직하게 싸워라.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제 안에 남긴 침묵을 매미들이 채우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럽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치지도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로 설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말의 상처, 예식장 안의 침묵, 제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텔방은 어떤 방향제로도 가릴 수 없는 희미한 염소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저 아이는 그저 사생아일 뿐이다. 제 나이 또래에 군에서 소장 계급의 여성이라면 더 강인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지휘 아래에서 젊은 군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평선을 아른거리게 하고 총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구는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네에서 나온 제 피를 나눈 사람의 말은 그 어떤 전투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굴욕은 단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침묵, 시선이 회피되는 방식, 박수를 쳐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에 대한 망설임입니다. 이 침묵은 모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저는 떠나는 것,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 이 밤을 뒤로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트렁크에 여전히 있는 제 제복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행사를 위해 입었던 푸른 예복, 광이 나는 구두, 결코 자랑하지 않았던 훈장들, 해마다 벌어들인 2개의 은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싸움이라면 정직하게 싸워라.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제 안에 남긴 침묵을 매미들이 채우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럽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치지도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로 설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말의 상처, 예식장 안의 침묵. 제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텔방은 어떤 방향제로도 가릴 수 없는 희미한 염소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저 아이는 그저 사생아일 뿐이다. 제 나이 또래의 군에서 소장 계급의 여성이라면 더 강인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지휘 아래에서 젊은 군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평선을 아른거리게 하고 총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달구는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네에서 나온 제 피를 나눈 사람의 말은 그 어떤 전투보다 입이 파고듭니다. 그날 밤 늦게 모텔 주차장에서 현대 그랜저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푸른 예복, 훈장의 무게, 그리고 그 2별. 다시 입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마치 저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 위로 손을 쓸어내렸고 맹세컨대 제가 경례했던 모든 매일, 모든 해, 모든 무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 구두굽이 리놀륨 바닥을 따라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푸른 예복은 넌 불빛 아래 빛났습니다. 두 개의 은별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사촌이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다른 사촌은 속삭였습니다. 저거 별 2개 맞지?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돌아서면서 의자들이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숙이 그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는 떨리더니 차가운 무언가로 굳어졌습니다. 미나는 저를 보자마자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저 훈장들과 재킷의 재단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뺨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은 와인잔 위에서 떨렸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홀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더듬었습니다. 저분은 제 장군님이야. 그 말은 종소리처럼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상성 옆에서 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설을 하거나 모욕을 듣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일 뿐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습니다. DJ는 음악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얼음기계도 윙윙거림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미나, 군의 업무는 여기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해결하는 거다. 그녀의 입술은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경련하듯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들었습니다. 가능할 때 올바른 것을 하는 우리를 위하여. 저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혜진 이모였습니다. 서연아, 애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나중에는 더 큰 소리로 나이 든 예비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롭고 자랑스러운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턱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가늘게 뜨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모두의 앞에 눈에 띄게 서 있었고 이제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승리하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지는 동안 저는 상석에서 물러나 홀을 가로질러 문으로 향했습니다. 악수, 고갯질, 그리고 속삭여주는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나하나가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삶은 다시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계룡대에서의 아침 브리핑은 길어졌습니다. 커피잔보다 더 높이 쌓인 서류 더미와 함께하는 늦은 밤들. 아무도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퍼져나갔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이임 및 취임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육부대 중 한 곳이 지휘관을 교체했고 사령관인 제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노스에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 무렵에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위솥은 한 치수 컸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이나 미나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혼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씩 웃거나 가슴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을 내밀었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이서연 소장. 말은 단순했습니다. 거의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고 그의 모욕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진 이모도 그곳에 있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지, 진작에.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물러나 다음 가족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과해 이야기가 아니었고 동화 같은 결말도 아니었으며 따뜻한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고 조용한 수정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해진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